어떤 면에서는 에세이를 쓰는 것 자체가 그 훈련이다. 삶을 사랑하는 태도를 지녀야 좋은 에세이를 쓸 수 있지만 동시에 에세이를 쓸수록 삶을 사랑하는 자세를 몸에 익히게 된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이 에세이를 쓰는 사회를 꿈꾼다. 그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현실에 존재하진 않지만.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장강명 작가의 책 한번 써봅시다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오늘 저 오프닝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공감이 됐어요. 에세이 또 네. 이런 매력 있죠. 에세이 쓰려고? 제가 그 대타로 라디오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라디오 진행할 때 3개월 동안 오프닝을 제가 썼거든요. 오프닝이 하나의 에세이랑 마찬가지예요. 맞아. 그렇죠. 네. 장르가 똑같죠. 장문이지. 그래서 소재 고갈이 온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아, 나 진짜 뭐 쓰지 오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계속 길거리를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잎이 물이 들었네? 그럼 가을 얘기를 해볼까? 뭐 오늘 바나나가 나왔네? 요즘에는 딸기철이네? 막 이런 생각을 계속 주변에 가면서 했거든요. 이게 오프닝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주변을 그쵸. 이렇게 보라는. 그러니까 관찰력이 늘고 그럴수록 에세이를 쓰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에세이라는 게 결국 공감이잖아요. 내 얘기나 어떤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내면서 동시에 나 혼자 떠든다 라기보다는 그 읽을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나의 연결고리를 좀 찾아서, 그러니까 책디도 그냥 내가 오늘 한 일이 아니라 거리를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만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걸 고민하는 과정만으로도 좀 연결이 되는 느낌. 내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쵸. 나 혼자 아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하더라도요.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작법서지만 그 이면에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꼭 책을 쓸 생각이 없는 사람도 읽어볼 만한 따뜻한 에세이 한 편 들고 왔습니다. 한 편이 아니죠. 한 권. 한 권. 네, 한 권이죠. 제목은 책 한번 써봅시다. 아까 이제 소개해주신 대로 장강명 작가의 책이고요. 장강명 작가가 이제 작가 지망생 혹은 예비 작가들에게 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놓는 그냥 에세이예요. 그래서 약간 그냥 작법서야? 실용서야? 아니면 그냥 에세이 문학이야? 라고 보기에는 딱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구분되지는 않지만 양쪽 모두에서 좀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책 같고, 특히 이제 우리 사연 보내주신 제이드님 어머님과는 어떤 자기 삶을 바라보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좀 하나 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기나긴 겨울에 부모님과 함께 읽기 좋은 책 추천을 저희가 이번 주에 하고 있는데, 이 2탄이죠. 책을 읽으시면서 기나긴 겨울 기나긴 겨울 할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가져왔습니다. 네, 지난 한 달 정도는 덕PD가 책임져 주셨고, 이번 한 달, 겨울에 한 달. 3달이니까. 그러네요. 한 달은 제가 오지가 이제 책임을 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안내 공지 먼저 드리고요. 책 한번 써봅시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책플릭스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책플릭스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방송 듣고 난 감상 많이 남겨주시고요. 듣고 계신 채널에 댓글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이나 감상 남겨주신 분들께는 선정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고민이 있어서 책이나 영화, 드라마로 처방을 받고 싶거나 나는 이 작품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 책풀에서 좀 제발 좀 다뤄주세요 하는 거 제안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커피 쿠폰, 책 선물, 또 풍성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저자, 그러니까 작가보다는 약간 저자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강명 작가가 저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자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쓰냐 얘기하기 전에 저자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되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최소 600매 이상이 되는 분량의 글을 써낼 수 있다면 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준으로 이제 옛날에는 보통 200매 한 1000장까지를 정도는 써줘야 단행본이 나왔다고 하는데, 요새는 책이 많이 가벼워지고 얇아져서 200매 한 600장 정도만 써줘도
저자로서 첫 책을 낼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장강명 작가가 왜 모두에게 저자가 되자라고 권하는지는 조금 뒤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네. 책의 장르들에 대한 구분을 새롭게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문학, 뭐 실용서, 논픽션 뭐 등등 이렇게 다양한 책 분류가 서점마다 또 있는데 그보다는 이 책을 쓸 때 그 저자가 중시하는 부분, 더 에너지를 할애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장르를 나눌 것을 제안을 합니다. 오, 신기하다. 그러면은 서점 전체 그 진열이 바뀌는 바뀌겠죠. 건가요? 모르겠네요. 교보문고 이런 데 가면 뭐 바뀌지 근데 않을까? 또 서점 주인 맘대로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 소설에 이제 저희 학창 시절 다 배웠죠. 소설의 구성 삼요소, 요소, 뭐 배경인물 인사배. 사건, 대인사 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장르마다 작가 혹은 저자의 스타일마다 중시하고 좀 이렇게 집중하는 요소가 다른데 어떤 소설은 세계관, 이런 배경, 그런 설정에 대한 어떤 공을 들이면서 그걸 중심으로 책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책의 경우는 어떤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이 사건이 인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를 중심으로 풀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캐릭터가 중요한 책도 있어요.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냐 이게 중심이 되는 책들도 있고 어떤 책을 쓰고 또 어떤 책이 내 책이 될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걸 한 권 정도 써보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데 강점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모르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 책디와 덕PD는 책을 낼 계획이 없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 책을 낸다면 시간도 어떻게 없어. 알았지? 내가 한 번 책을 인생에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의 책을 내본다면 어떤 책일 것 같은지 궁금해요. 내가 작가 혹은 저자가 된다면 어떤 책을 저술할 것인가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그 목록에 워크북 서도 있나요? 워크북 쓰고 싶어? 아나운서 워크북 이런 건가요?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쪽 전공은 아닌데 제가 이런 쓰는 걸 좋아해요. 날짜 쓰고 기록하고. 근데 그런 걸 보통 핸드폰에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작가가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에세이를 쓰는 사회를 꿈꾼다고 하지만 글로 쓰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건 뭐지? 내 생각을 찾는 게 저는 먼저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생각을 꺼내고 내 생각이 뭔지 알아채는 데까지도 오래 걸리죠. 워크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 그럼 책을 그런 쓰기 워크북? 위한 워크북. 내 네. 생각을 정리하고 끄집어내기 위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걸 좀 도와주는 워크북을 써보면 어떨까? 재밌다. 어렵지만 되게 나오면 살 것 같아요. 그러게. 떼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물쇠를 달아서 그러니까 열쇠도 같이 팔아야. 아, 그렇네.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 덕PD님은. 네. 책디는 이미 책을 한번 냈기 때문에 다음 책은 더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가만 안 돼. 네, 저는 우리 예전에 아무튼 시리즈 할 때 아, 맞아요. 아무튼 시리즈 쓰면 뭐 쓸래 가지고 얘기한 적 있죠. 빼앗겼잖아요. 후드 쓴다고 했는데 책디가 아무튼 할머니였고 저는 오지가 아무튼 아무튼 말이었고 휘잉하는 말이 아니라 어. 그 언어. 떠드는 네, 말. 저는 아무튼 후드라 그랬는데 오늘도 제가 후드티를 입고 온 후드 덕후지만 이미 선줄 나왔습니다. 빼앗겼다. 네, 이제 못 네. 써요. 그런 에세이 비슷한 게 또 생각난 게 있어. 나 이거 쓰면 좋겠다. 한데 얘기 안 뭐예요? 하려고. 아, 왜요? 녹음 뭐야? 끝나고 얘기해 줄게. 말해야 돼요. 이거는 오지의 질문이기 때문에. 아무튼 댓글로 맞춰주세요. 힌트라도 주세요. 그게 하나 있고 네, 사실 에세이? 답은 그거예요. 뭐지? 저는 로망, 언론인의 로망은 르포다. 논픽션 어, 르포죠. 누구나 한 번쯤 꿈꾸죠. 꿈꾼다. 이 저널리스트라면. 저는 진짜로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데 지금은 뭐 사실 거의 이미 과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저는 사실 그리고 노동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제 막 이런저런 사회 문제 다 차치하고서라도 일하는 몸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뭔가 잡아서 워낙 르포 잘 쓰시는 분도 많고 기자들이 보통 하는 작업들이 그쵸. 많은데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정말로 관심 있는 게 뭘까라는 걸 좀 찾으면 저는 뭐 과로하는 건 익숙하기 때문에 네, 본인의 본업하면서 노동에 대해서 좀 아, 써보세요. 그러니까 내 다 자신에 사전적으로. 대한 아, 노동의 예. 현장을. 그거는 이제 대중에게 공개하기 힘든 욕설고 여러 삐딱 가지 눈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룹 저도 읽기 힘들 것 같네요. 네. 오지는 어떤 거 쓰고 싶어요? 저는 원래는 마음속에 재미난 이야기 소설 한 번 써서 드라마화도 하고 넷플릭스에 IP도 팔고 이런 거 크다. 시나리오 누구나 한 번쯤 요새는 직장인들이 누구나 네. 나 유튜브 할래라는 로망을 품지만 제2의 옛날에는 기만이를 꿈꾼다. 그렇죠. 옛날에는 책을 써서 뭔가 이렇게 박상현 작가님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글을 쓰던 에세이를 새벽 저희 5시에. 작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다들 책
뭔가를 하나 작품을 잘 걸 해서 이 판 뜨리라 약간 이런 로망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거는 약간 좀 접었고 오늘 이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에세이라는 거는 정말 누구나 에세이를 한 번쯤은 써본다면 써볼 수 있죠. 삶이 풍성해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이야기 될지는 모르지만 써보고 싶은데 이 책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얼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좋았던 점은 실용서로서의 가치도 있어요. 이 책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들을 하나씩 이렇게 부셔주는 과정이 나와요. 처음에는 그래서 왜 책을 모두가 써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세이, 소설, 뭐 비소설 장르의 그런 루퍼와 같은 책들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요령들을 터득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다루고 있어서 또 특히 장강명 작가 특유의 그 경쾌한 문체가 있어요. 좀 명쾌한 문체로 팩트 폭력을 어떻게? 휘둘러 주기 때문에 굉장히 에세이에서도 이제, 그러신다고요? 빠르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저는 이제 와닿았던 부분은 에세이 쓰는 법. 이 에세이를 써야 된다라는 이유는 곧 책을 써야 된다라는 이유랑도 연결이 됩니다.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에세이를 되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에세이는 이제 누구나 좀 가볍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세이는 삶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좀 바꿔야만 쓸 수 있는 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삶을 사랑해야만 에세이가 나온다는, 좋은 에세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디가 잎에 물이 들었네? 날씨가 조금 차가워졌네? 오늘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나갔네? 이런 일상을 조금 더 관찰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내 이야기를 풀어 나가야만 한 편의 에세이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마치 수기와 같이 아니면 일기와 같이 에세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기처럼 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삶을 좀 애정을 갖고 관찰해야만 좋은 에세이가 나오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를 계속해서 쓰다 보면 반대로 삶을 좀 더 바라보고 관찰하고 애정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인상 깊게 읽어서 오프닝에서 소개를 했고요. 같은 이유가 모든 사람이 책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 장강명 작가의 원대한 꿈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요. 우리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 책인 사회를 꿈꾼다는 거예요. 멋지죠? 꿈이다, 꿈. 정말 꿈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진 않지만 이게 뒤따라서 나오는 문장이 거예요. 있었군요. 장강명 작가의 이 책, 서론에 잠깐 인용했던 어떤 책에는 나는 자전거 프로 선수가 아니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얻는 즐거움은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안다라는 비유를 사용하면서 정말 자전거가 우리의 주요 소통수단이 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를 약간 상상을 해보라고 해요. 그게 단순히 자전거 도로가 잘 깔리고 공유 자전거 많아지고 2차원으로는 될 수 없는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삶의 그런 도시 계획과 우리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직장은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내 삶의 반경은 더 작아지고 내 몸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시간은 더 많아지되 반경은 더 작아지는 이런 식으로 모든 삶의 요소들이 계획이 되어야만 자전거가 중심에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비유를 들면서 책이 우리 소통의 중심에 있는 사회는 지금이랑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내고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거기에 생각을 또 책으로 보태고 이렇게 책으로 소통하는 사회를 꿈꾸면서 얘기를 하는데 책에 묻혀 살겠네요. 아주 그냥. 이룰 수 없는 건 알지만 꼭 그렇다고 이룰 수 없나? 지금 뭐 유튜브 보면서 무인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꼭 우리가 이미 미래의 모습으로 끝난 건가? 결정된 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작법서가 많이 나오면 이미 정말 종이 낭비 같은 나무한테 미안하다고요. 교보에만 가도 정말 하나하나 펼쳐보는 에너지가 아까울 정도로 정말 허수처럼 느껴진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대로 더 좋은 책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책을 그러면 더 어렵게 내야 되고 더 적게 내야 되냐? 그건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사람들이 좀 더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의견을 뭔가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 독서 공동체가 확대돼야만 더 좋은 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환경이 된다라는 주장을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한국에 그 문화가 없으니까 네. 약하니까 그게 좀 없다고 하긴 그렇고. 체력이 약한 것 같아요. 네. 한국의 그 독서 공동체, 글자 공동체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마주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책을 내도 될까? 맞아. 누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영감을 어디선가 이렇게 하늘에서 왠지 내가 막 갑자기 아침에 한 숟갈 딱 뜨다가 빠바바밤 하고 뭔가 영감 찾아와야만 좋은 소설을 쓸 수 있고 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작가 지망생들이 궁금해하는 현실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작가님은 소설을 쓸 때 개요를 먼저 촘촘하게 결말까지 짜고 쓰시나요? 아니면 쓰면서 그때그때 이어가시나요? 까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핵심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단순히 글 쓰고 앉아서 또 쓰고 또 쓰고 엉덩이 붙이고 읽는 단순히 글자를 계속 이어가는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쓴다는 행위는 이 책에 들어갈 이야기들을 처음에 기획하고 그거를 이제 어떤 완결된 내용과 문장과 집중력으로 이렇게 한 권에 200자 600매 분량의 글로 이어가고 그 책을 출판사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까지 쭉 이 모든 과정이 책이다. 저자로서 하는 와, 행위라는 거죠. 진짜 저자가 되라는 거네. 이 책을 보면 진짜 저도 막 가슴이 오. 꿈틀꿈틀하더라고요. 나도 우리 장강명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책을 한 사와야겠다. 권은 써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아, 그런 의지 아주 좋죠. 아,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걸 자극한 것만 해도 인스파이어링 엄청난 진짜 좋지. 이 책이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렇고 그 어머님도 그렇고 책을 꼭 써야 된다. 책을 한 권 이번 겨울에 완성하세요라는 의도보다는 이 책이라는 길이감 있고 뭔가 집중력이 필요한 한 편의 글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삶 또 내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글자로 만들 수 있는 그 도구로서 책을 한번 써보는 행위를 생각해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되게 어려운 것 혹은 특별한 것 등단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냥 언어 외국어를 배우듯이 하나의 언어와 수단이 된다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이 책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지막에 부록도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칼럼 쓰는 법 등등 이제 다 못 담은 이야기 부록도 꽤 돼요, 분량이. 근데 그 부록의 마지막 편이 아주 인상 깊은 한 편의 글인데 책을 쓰는 일, 그러니까 내가 책을 쓰겠다는 결심을 이거에 비유를 해요.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는 일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언어의 바다에 배 한쪽을 띄우는 그런 행복한 개념보다는 약간 나는 바다에 뜰하고 있는 것이다. 일화편주 그런 글보다는 정말 비유가 정말 찰떡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사람들은 도시에 살면서 수영도 안 해보고 배 한 번 안 타보고도 살면 살 수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물에 한 번도 이렇게 수영 안 하고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어촌 마을에 태어난 어떤 소녀는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도 배를 많이 타고 나가고 자기도 나룻배 한 번 타볼 일도 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배와 물에 익숙한 어떤 사람들도 누군가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겠다는 결심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배의 선장이 돼서 저 먼 바다까지 나가고 그 풍랑에 휩쓸리고 막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갔다가 간신히 육지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배를 한 번도 타고 나가보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그 실제 배를 타고 바다에서 느끼는 막막함과 어려움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배를 한 번이라도 타고 나가서 갔다 온 사람만이 다음 단행본을 쓸 수 있는 어떤 자산을 갖추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최종 목표는 저 먼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 잠겨 죽을 거다. 어떤 무의미가 산처럼 쌓여있는 육지를 집어삼키려는 의미의 바다 가운데서 자기는 익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약간 작가로서의 비대한 자의식 같기도 하고. 그게 되게 그러면서 그런 얘기 덧붙여요. 선장들끼리는 그런 이제 의미의 바다를 헤매다가 죽을 위기에서 살아 돌아온 선장들, 이 작가들끼리는 모종의 어떤 연대감과 생기겠지. 비밀스러운 그치. 이런 같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생겨난다면서 자기는 위대한 책으로서 의미의 바다에 빠져 죽을 때까지 끝없이 항해를 나가겠다. 계속해서 배를 띄우겠다. 책을 써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글이 되게 재밌고 좀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게요. 도시 사람들한테는 약간 어촌 계장님의 역할을 아, 해주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미지가 너 딱 나가세요. 허락합니다. 그런 당신 느낌이에요. 배 띄우세요 얼른. 어떤 배는 되게 멋지고 기능은 하나도 없지만
멋지고 이렇게 날렵한 배 디자인과 요트로서 기능하는 배도 있고 정말 의미의 바다에 나가서 최전선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군함도 있을 수 있고 여객들이 재밌게 타고 갈 수 있게 태워주는 여객선도 있고 각자 배의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배의 선장들이 저마다 강점이 다르고 뭐 이렇게 배 비유들을 막 정교하게 늘어나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 책 한번 써봅시다. 저는 두 분에게도 언젠가는 우리 워크북 또 놓고 또 저자 아무튼 누구누구로서 네. 만날 날까지 한번 계속 가보실 것을 또 저도 추천합니다. 뭐 바다에서 마음속에, 만납시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서핑보다는 서핑보다 챙겨놓고. 한편 조각배 하나 띄우고 바다에서 만날 수 있죠. 아까 오지님이 내가 과연 책을 써도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덕PD 편 어제 나왔던 얘기에서 소개해드린 작가가 있었잖아요. 이현 작가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치 짜고 짠 듯한 방송. 근데 거기서 다른 문구도 있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무슨 일은 내가 지금 멋진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약간 이런 투의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억에 나면서 우리가 책을 쓰는 거 아니면 어떤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내가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바다로 항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두려움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드네요. 좋은 책을 많이 쓰기 위해서는 또 많이 읽어야 되니까 이 독서 공동체를 키워가는데 일조하는 일로서 두려움을 좀 이기고 자기 이야기를 연필 들고 쓰기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되면은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갑자기 이 세계관을 고민되네요. 완성하기. 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주에는 부모님과 겨울에 함께 보기 좋은 작품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2탄을 함께 했어요. 어제는 아무튼 연필이었고 오늘은 오지가 책 한번 써봅시다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내일은 제가 준비한 작품이 하나 남아있는데 네. 이 세계관을 제가 연결시켜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해요. 연필을 들고 책을 쓰는 마지막 저는 어떤 걸 할지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주시고요. 오늘은 마치기 전에 이번 주 재밌게 본 콘텐츠 덕PD가 준비했죠. 네, 제가 가져온 거는 유튜브 뭐요? 채널입니다. 어. 나도 힙한 척 한번 해보려고. 유튜브 본다. 근데 그냥 이제 좀 재미도 재미인데 좀 정보를 주는 채널 하나가 요즘 핫해요. SNS에서 핫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젊은이네요. 최재천의 아마존. 아마존. 최재천 교수님? 그 최재천 맞습니다. 이화여대 석좌 교수, 동물 행동학 최고 권위자 중 한 분이죠. 네. 와. 이분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유튜브를 교과서에서 보던 분이 이제 유튜브에 신기하다. 나와요. 막 칼럼만 쓰시던 분인데 진짜. 막 동물 세계에서 얻은 연구 성과나 뭐 통찰로 인간 사회에 대한 얘기를 막 음. 풀어내시는 분이잖아요. 그거를 글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으로도 하고 유튜브로. 계시고요. 재밌겠네요, 벌써. 제 생각에는 방송쟁이가 붙었다. 왜냐면 막 앞에 시작할 때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는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도발로 시작해. 어그로 이제. 어그로. 유튜브의 문법이죠. 막 머리가 얼마나 나쁘면 IQ가 2자리? 막 이런 편집을 해서 안 눌러볼 수 눌러보고 없는데? 싶다. 당장 누르고 싶다. 그런 게 막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본편에 들어가면 이제 네. 좀 센 표현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다 이제 가만히 되죠. 영상이 2개가 이번 주에 핫했어요. 이 채널이. 하나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영상인데 저출생이 이제 진화적인 적응 현상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 사회에서 저출생이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동물들은 과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면은 주변에 뭔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번식하기 힘들 때, 개체 수를 줄여야 될 때. 줄여야 될 때, 그리고 숨을 데도 없을 때, 뭔가 그런 환경으로부터.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그 개체수를 줄여서 새끼를 덜 낳는다는 거예요. 알을 덜 낳거나. 진짜 입을 줄이는 거네. 네. 그리고 그게 되는 동물이 있고 안 되는 동물이 있는데 되는 동물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치. 인간은 과연?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생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 네. 키우기도 힘들고 또 육아 자체에 좀 적대적인 환경인데 그렇죠. 최혜천 교수님도 본인이 육아를 해봤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애 볼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학교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막 강의 평가에 뭐가 올라오더라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성에게 좀 더 전가되어 있는 이런 환경들 네. 그런 걸 내비두고 애만 낳아라 소리 하는 게 효과가 없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랑 묶여가지고 또 핫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올해 2월에 올라온 영상이 지금 다시 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목이 후킹합니다. 동물도 동성애를 하나요? 벌써 핫해. 그쵸. 눌러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슈냐? 아마 차별금지법 논란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대선판에서 이제 또 막 민주당에서는 뭐 큰 방향은 동의하지만 뭐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잘 모르겠고, 국민의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의당만 좀 적극적인데, 이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게 이제 일부 종교 세력에서 성적 지향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그런 얘기 못한다. 이게 반대의 이유인데, 일단은 지금 논의된 차금법에서는 그런 걸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참 제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해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도. 근데 동성애가 죄가 되려면 선택의 문제여야 되는 그렇죠. 건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지옥처럼. 그렇죠. 근데 학계의 컨센서스는 선택이 아니다. 음. 라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태생적인 것이다라는 게 컨센서스인 것이고, 최 교수님의 이 영상을 보면은 동물 세계에서조차 관찰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 신기하다. 네, 그리고 되게 막 예를 막 듭니다. 그리고 이게 왜 저출생 그 영상이랑 묶여서 나오냐면, 동물 세계에서 레즈비언 커플이 새끼를 훨씬 많이 키웠다. 라는 입양했나? 결과가 보고됩니다. 자, 사람으로 치면 둘 다 어디선가 정자는 구해와서 애를 낳은 거죠. 막 설명을 해요. 아, 바람핀 거죠? 뭐 이러면서. 근데 둘이서 커플인 거야. 성애적인 행동도 둘이 하고. 근데 이제 각자 씨는 다른 데서 가져온 거인 거죠. 번식을 또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출생이라고 이제 애는 낳으라고 하는데, 정작 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드는 데는 되게 뒷전인 경우가 많고, 이미 태어나 있는 성소수자들은 죄인이라면서 낙인 찍고 차별하는 걸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옥 많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옥 얘기하면서 인간 잣대로 정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사회운동하는 사람, 정치인이 아니라 과학자가 동물 얘기를 하니까 더 동물 재밌어. 얘기하면서 신기하네요. 막 설명을 해줘요. 정말 그래서 생물적인 걸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진짜 진화생물학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과학의 영역. 그리고 참고로 최재천 교수님도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최재천의 아마존, 아주 유튜브스러운 편집과 네, 편집이 아, 되게 핫하다고 들었어요. 그런 걸로 보시기 편할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고 네. 아마존. 네, 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 제3탄으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